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쌤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소식, 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하운동, 또 몇 가지 건강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우리가 건강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좋은 먹거리, 그리고 좋은 음식, 영양제 먹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에 나쁜 거를 일단 삼가하는 게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재료를 보존하거나 그 조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소금, 설탕, 뭐 보존료 이런 것들을 첨가한, 그러니까 원식품의 어떤 원형이 좀 남아 있는 그 가공식품이고요. 초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을 더 가공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재료의 형태나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당연히 뭐 당분, 지방, 나트륨, 또 첨가물, 각종 인공 첨가물 이런 것도 이제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거를 우리 식단에서 이제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천연 음식 재료나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에 초가공 첨가물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거를 첨가하면 어떤 식품이 될까? 뭐 초초 가공식품? 예, 뭐라 부르든 간에 최악의 먹거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초가공 첨가물, 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씨앗기름이죠. 씨앗기름. 거기 그림 보시면 그 씨에서 씨앗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한 건데, 뭐 엄청난 게 많은 그런 공정 과정을 통해서, 사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식품이 아닌 거죠. 그냥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 그림에도 제목이 그 Torture Journey of a Sea. 그래서 씨앗이 그 당하는 고문 행렬, 뭐 고문의 여정,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씨앗 기름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씨앗 기름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집에서 원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해도 이 씨앗 기름을 많이 쓰시면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물론 씨앗 기름, 식물성 기름도 종류가 많아서 뭐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제 그렇게 따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산화를 쉽게 일으키고 뭐 몸속에 있는 정상 세포를 파괴해서 결국은 온갖 만성 질환, 염증성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반드시 최대한 이제 피하시라.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유럽 연합이 2020년 11월 20일에 그 파이저하고 바이온텍하고 체결한 코로나 백신 구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백신의 장기적 효과와 효능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효과와 안전성은 모르지만 그거 인지하고 구입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죠? 2020 지금 5년인데 이제 와서 그 유럽 연합 회장이 팬데믹으로 온 유럽인이 떼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그때 효과와 안전성, 부작용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입해서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시인한 겁니다. 최근에. 참. 뭐 이게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그 계약서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뭐 지금 와서 시인해봤자 그동안에 맞고 사망하고 온갖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사람들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포스팅 올리면은 또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부가 맞으라면 맞아야지, 일반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냐, 그렇게 또 따지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이익과 차별을 당해도 당당히 거부할 힘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서 그래서 그렇게 거부할 힘을 표현해서 안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뭐 또 팬데믹이 온다, 뭐 여러 가지 또 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건 팬데믹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합리적인 사고, 또 비판적인 시각, 예, 이 두 가지를 꼭 놓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잘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것도 역대급 이 논문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했던 31살 된 여성이 모더나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후에 방광암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4기암으로 악화되었다.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그 케이스 스타디죠. 그 연구진이 다각도의 검사를 통해서 그 백신 안에 유전 물질이 이 환자 그 정상세포에 있는 DNA에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또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암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비정상적인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 비정상적인 DNA가 결국은 암세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복구하고 제거하는 그 유전자는 파괴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논문에서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방광암 같은 경우는 그 통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71세예요. 71세. 근데 지금 이 여성은 31세. 와,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 불가능한 나이에 방광암이 이렇게 터부암으로 빨리 걸린 거고, 또 1년 만에 말기암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진짜 이건 뭐 거의 매우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 이후로 터부암이 지금 급증하는데, 그렇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직도 주류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아도 그게 뭐 사람 몸에 DNA까지 결합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런 연구 논문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백신이 접종자의 유전자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주류 의학계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뉴스는요. 그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후에 그 예방접종 권고위원회가 이제 새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죠? 원래 있던 사람들 많이 해고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한 2주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뭐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FDA에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된다. 예, 맞으라가 아니고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맞는 그 시기와 또 그 백신의 어떤 혜택, 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하 고위험군 아닌 사람들은 맞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CDC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꼭 맞아야겠다, 그런 사람도 꼭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담당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백신 맞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먼저 그 접종 받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부 주, 또 이제 미국은 그 약국에서도 약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좀 막 접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여러 혼란과 혼선이 있어서 처방전, 그러니까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처방전을 내려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해당 기관에 가서 접종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없애겠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맞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계속 죽어라고 기를 쓰고 맞으려는 나라가 있죠. 하여튼 빨리 좀 깨어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그 뉴스는 이건 조선일보 그 9월 22일자 기사인데, 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그 유가족이 법원 그 정부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정부가 보상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고.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게 바로 생각났습니다. 독성 물질 제조한 제약사, 그죠? 그다음에 접종을 권고한 의료계, 또 접종을 무조건 홍보한 언론사, 그 다 공범입니다, 공범. 그러니까 정부만 보상하지 말고 이런 데서도 다 보상해야 돼요, 그죠? 한두 명입니까 도대체? 와,
어쨌든 그래도 조금 좋은 그런 내용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는 그 이제 미국 뉴스인데 미국 부모 6명 중 1명은 자녀들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겠다. 그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명 부모 6명당 1명이면은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죠? 미국 내 그 아이들 중에서 백신을 하나도 맞지 않은 비접종률이 2%가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다 백신 맞는 거고요. 2명만 안 맞아요. 참고로 저희 집 애들이 다 둘 다 이제 안 맞아서 2% 안에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비접종률 2% 고려하면 6명당 1명은 정말 엄청난 수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이제 연기하겠다고 하면 일부 이제 부모님들이 꼭 하는 질문, 제가 이제 가끔 예방접종 관련된 뭐 포스팅이나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안 하거나 늦추었다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죠? 홍역 백신 안 맞았다가 홍역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그 아동기 전염병, 뭐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백일의 독감 등등 이런 병들은 걸려도 증상이 아주 약하고 특별한 의학적 치료가 없이도 스스로 낫는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감염된 것도 모르고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자, 이거는 제 주장, 제 음모론이 아니고 의대 교과서에 실려 있고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그 소아과 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침묵할 뿐이지. 그러니까 증상이 약하고 증상이 없고 그죠? 아무 의학적 치료하지 않아도 낫고 물론 이제 면역력이 약해서 스스로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이제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돼요. 박테리아 감염이 심해서 스스로 안 나면 항생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 병원에서 얼마든지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 증상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얘기하면 또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스스로 낫는 병을 맞겠다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병을 맞겠다고. 근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 그러니까 홍역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와 홍역을 예방하겠다고 맞은 백신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하고는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가 면역, 자폐, 뭐 신경장애,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암도 코로나를 맞겠다고 감기에 지나지 않은 코로나 맞겠다고 맞았는데 암에 걸린다?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아동기 예방 접종률이 90%가 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런 기사들 좀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들 그렇죠?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바뀝니다. 그냥 쉬쉬하고 뭐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시고 백신이 100% 안전하고 100%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맞는 건 안 된다. 그죠? 접종 선택 여부는 부모님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뭐 백신 자체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고. 자, 그다음에서는요. 와, 이건 이제 역대급 백악관 발표. 그죠? 이게 이제 오늘의 방송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 9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지금 의료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뭐 또 그 NIH 국립보건원 그다음에 이제 CMS 메디케이드 담당하는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발표하신 겁니다. 직접.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한 9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임산부나 아기에게 그 해열작용을 하는 타이레놀, 그러니까 타이레놀 주성분이 이제 아세타미노판인데 이거 복용 금지해야 된다. 복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서 알루미늄하고 수은을 다 제거하자. 수은은 이제 제거한 지가 좀 됐어요. 그 소비자들이 그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쓰고 있고 알루미늄은 또 여러 백신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이제 나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날 발표한 게 자폐증하고 관련돼서 자폐증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아까 타이레놀,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수은, 이거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는 B형 간염 백신을 12살 이후로 연기를 하자. 그러니까 첫날 나오자마자 출산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맞거든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B형 간염은 이거 성병이고 그죠?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은 딱 하나예요. 뭐냐? 엄마가 B형 간염에 걸렸을 때. 근데 임신해서 출산하기 전에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B형 간염 많이 걸려 있으면 다 여러 가지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수직 간염 감염이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에 걸릴 그 확률은 지로입니다. 지로. 근데 무조건 백신을 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MMR, 홍역, 벌거리, 풍진, 세 가지 백신, 혼합 백신을 이거 다 따로따로 맞춰라. 왜 세 개를 한꺼번에 맞추냐?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이것도 자폐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기들이 맞는 백신 너무 많다. 그렇죠? 80개, 90개.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애들이 맞고 있는데 이거 다시 연구하고 숫자를 줄이든지 한 번에 많이 맞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 얘기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그룹, 그 아미시라고 그 옛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미국 동부 쪽이죠. 거기 사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자폐증 아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기 때문에. 그 일부 언론에서 아미시 그룹도 조사해봤더니 자폐아 있더라. 그 극소수지만.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 다 뭐냐면 아미시 그룹에서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요. 입양한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맞고 온 거예요, 백신을. 그죠? 그게 없다는 거, 그 그룹에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B9, 이거 엽산, 폴릭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족하면 또 자폐증과 연관성이 높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이 엽산을 이제 더 용량을 높여서 고용량 엽산제로 만든 게 류코보린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이건 새 약은 아니고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그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부작용을 좀 낮추는데 이 약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이 좀 자폐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고한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폐증 연구를 위해서 한 5천만 불 정도를 따로 연구비로 마련해서 진행하겠다. 이거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봤는데 1시간 조금 넘게 하는 거,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제가 20년 전에 벌써 20년 됐어요. 2006년에 그 출간했던 백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이제 번역서죠. 이거를 번역하고 이제 출간한 다음부터 제가 백신에 이제 눈을 뜨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알려왔거든요. 이 백신의 문제, 또 자폐하고의 관련성.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벌써 이렇게 드디어 이제 주류 의학계 도전을 던질 만큼 이제 백악관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번역한 과학이 말하는 백신 접종, 백신 비접종 여기에도 있고 하여튼 음모론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멸시당하던 내용들이 다 이제 과학적인 팩트, 객관적인 팩트로 나온다는 거. 예.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 타이레놀이 뭐 임신부나 아기한테 문제 없다 그 얘기만 계속하지, 실제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발표했는데 하나도 한국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면서. 하여튼 자, 이런 내용들은 무한 공유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이레놀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렇게 딱 발표하고 나니까 뭐 주류 언론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다 똑같은 얘기 하죠. 그죠? 타이레놀 자폐증 연관성 없다. 그죠? 타이레놀 먹어도 안전하다. 누가 그랬냐? 주류 의학계, 주류 과학계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 주류 의학계, 과학계가 누굽니까? 그쵸?
코로나 백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서 계속 맞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의학계, 그 과학계. 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타이레놀하고 자폐증과의 연관성 또는 뭐 인과성, 그런 관련된 연구들은 진짜 그 구글 한 5분만 설치하셔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찾는데 진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더 많아요, 이거보다도. 그 연구 그런 논문들이. 그래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그 아세타미노판, 그죠? 그게 왜 자폐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열이 나죠. 그게 몸에 이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니까. 그럴 때 이제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그 글루타치온이라는 그 간에서 만드는 그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그죠? 또 항바이러스, 항감염, 또 면역 기능에 굉장히 좋고 해독 기능에 굉장히 좋은 그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되면서 또 동시에 그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그 효소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이제 CYP450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효소 시스템도 방해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해독하지 못한 그 몸에서 여러 가지 독성 성분들 물질들이 결국은 신경계, 소화계, 또 면역계 이런 데를 파괴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결국은 자폐, 뭐 ADHD 또는 여러 가지 그 신경계 질환 이런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직접적으로 자폐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타이레놀이 그 발병 자폐나 신경계 문제의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백신 맞은 몸이 만약에 불난집이라면 타이레놀은 불난집에 붙는 기름, 그죠? 물론 간을 망치는 게 타이레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세타미노판 성분이 주 성분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뭐 소염제, 진통제, 뭐 해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중금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결국은 다 간에 물리를 일으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임신부나 아이가 타이레놀 먹었다고 다 자폐에 걸리고 다 문제가 생기냐 그게 아니고 몸이 약하고 간에 어떤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그 기능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하고 또 그런 유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 지금 의학계 뭐 WHO 뭐 유럽 연합 또 주류 의학계 뭐 전문가 계속 지금 나와가지고 타이레놀이 임산부한테 위험하지 않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그런 걸 뭐 그 좀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들도 자꾸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2017년 3월 7일에 그 타이레놀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한 겁니다. 임산부에게 타이레놀을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이게 X 그러니까 지금 X인데 이제 그 전신은 트위터 그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사 스스로 임산부에게 타이레놀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뭐 주류의학계나 전문가들이 괜찮다. 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코미디로 해석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뭐 임신했을 때 뭐든지 조심하잖아요, 그죠? 뭐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100% 나쁘다. 뭐 지금 같은 경우 타이레놀이 100%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맞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모르는데 무조건 맞아라. 모르는데 무조건 먹어라.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의학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 오늘 방송에서 백신 뭐 타이레놀 아까 또 그 초가공 첨가물 대표적인 게 씨앗기름 그랬는데 다 이런 것들 뭐 음식이든 약이든 뭐 백신이든 무조건 100% 나쁘다 그게 아니고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거를 극단적으로 뭐 무조건 다 나빠 이렇게만 생각하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100% 죽습니다. 그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죠? 항상 비판적인 그 사고, 그죠? 합리적인 의심, 이 두 가지를 꼭 삶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